분홍색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딱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홍색 조랑말이나 핸드백, 미니 돼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남극의 분홍빛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얼음 대륙이 항상 하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곳은 아주 기묘한 이유로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하죠. 남극에서 가장 분홍분홍한 곳들을 둘러보며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남극에는 온갖 미스터리를 간직한 높은 산과 화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분홍색 바위입니다. 서남극 허드슨 산맥의 봉우리들 사이에는 분홍색 색조를 띤 커다란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죠. 이 돌들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위의 분홍빛은 장석이라고 불리는 광물 때문에 나타납니다. 분홍 화강암은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왜 이 바위들이 높은 산맥 한가운데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근처 봉우리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산 자체에는 분홍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에서 이 바위들을 떼어내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같은 의문을 품고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분홍바위를 분석한 결과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구를 누비던 약 1억 7,500만 년 전 주라기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봐요, 전 그때 없었다고요? 크고 힘센 공룡이 그냥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가설이지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지질 센서를 장착한 연구용 항공기를 타고 허드슨 산맥 상공을 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통한 정밀한 중력 측정으로 파인 아일랜드 빙하 아래에서 지질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신호는 웨일스 면적 절반 크기인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에서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바위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화강암층은 빙하 아래에 있고 이 돌들은 산봉우리에 흩어져 있게 됐을까요? 수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이 지역 빙하는 지금보다 훨씬 두꺼웠죠. 수백만 톤의 얼음이 아래 화강암을 짓눌렀고 압력이 너무 강해 거대한 분홍 바위에서 큰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와 산 높은 곳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거대한 빙하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눌러서 어떻게든 바위를 산봉우리로 짜냈다는 건가요? 우선 빙하는 얼어붙은 물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얼음이 녹아 바위 틈새로 스며들 수 있죠. 그게 다시 얼면 팽창하면서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둘째로 빙하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빙하는 엄청난 무게로 화강암을 짓누르며 이동하면서 바위를 부수고 작은 파편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작은 분홍색 조각들이었죠. 마치 사포가 나무 기둥 표면을 훑고 지나가며 톱밥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빙하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하는지 그리고 아래의 암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남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행성의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와 뽀드득 소리가 나는 눈 위를 걸어봅시다. 하얀 표면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실 겁니다. 눈을 좀 쉬게 하려고 어두운 곳을 찾다 보면 갑자기 커다란 분홍색 구역이 눈에 띌 겁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서 수박을 먹다가 눈 위에 즙을 다 쏟은 것처럼 보이죠. 이 현상은 수박눈이라고 불리지만 과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독특한 색은 이런 이름의 특수한 조류 때문에 생기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현재 이 조류는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번식기에는 녹색으로 변하죠. 공원을 걷다가 노랗고 갈색인 잎을 보면 가을이 왔고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남극에서는 노란잎 대신 분홍색 조류가 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며 붉게 변했다가 계절이 바뀌면 다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색의 변화는 이들의 생존을 돕습니다. 하얀 눈은 햇빛과 열을 반사하지만 분홍색이나 녹색은 반사율을 낮춥니다.
표면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해 눈을 녹이고 눈이 많이 녹을수록 조류는 더 많은 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물과 햇빛만으로 조류가 살기에 충분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을까요? 이 대륙의 거주자들이 영양분을 제공하는데 그 거주자들은 바로 펭귄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들이 보리를 보면 그 배설물이 눈의 거름이 됩니다. 펭귄 똥에서 나온 아주 적은 양의 가루만으로도 조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미래에는 분홍색 눈이 남극 전역에 훨씬 더 널리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친구들과 이 대륙에 와서 분홍색 눈을 발견한다면 지식을 뽐내며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수박눈을 맛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절대 못하게 하세요. 눈이 과일 소르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조류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거기엔 펭귄 똥 입자도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분홍색 바위들은 옅은 색을 띱니다. 수박눈은 더 밝은 분홍빛이죠. 색이 짙어지는데 다음 현상은 분홍색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예요. 어두운 붉은 톤을 띠고 있어 약간 으스스해 보이죠. 이것 좀 보세요. 빙하에서 붉은 물이 쏟아져 주변을 불길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이곳에서 수천 년 동안 흘러왔을지 모릅니다. 20세기 초 연구자들이 이 폭포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빙하에서 붉은 물이 흘러나오는지, 무엇이 그런 색을 만드는지 추측했습니다. 이게 물이 맞기는 할까요? 상상력이 마구 샘솟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정말 물이고 실제로 붉은색도 아닙니다.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투명합니다. 단지 산소 및 햇빛과 접촉하면 색이 변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제 철이 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산화되어 녹이 슬고 붉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대략 같은 과정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빙하 내부의 물에는 엄청난 양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흘러나와 산소와 접촉하면 산화되어 이런 기괴한 색을 띠게 됩니다. 이 설명은 완벽해 보였고 과학자들도 확신했지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물 샘플을 연구했고 철이 풍부한 나노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나노 구체는 인간의 적혈구보다 약 100배 정도 작은 아주 미세한 입자입니다. 철 외에도 폭포의 나노 구체에는 칼슘, 실리콘, 알루미늄, 나트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노 구체들이 산소와 접촉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노 구체는 어디서 왔으며 왜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을까요? 이 남극의 물은 수십만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물은 독특한 조건 속에서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빛도 공기도 없는 얼어붙은 그곳에 어떤 미생물이 살아 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죠. 많은 것들이 나노 구체를 생성해 물을 풍부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폭포를 연구하는 건 미스터리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극의 극한 조건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다른 행성의 유사 환경에도 존재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화성에는 햇빛과 산소가 없는 차갑고 밀폐된 동굴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화성 탐사 임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